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고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일단 개포고가요, 되게 해마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제 1학기 시험 진도 변화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선생님이 중간에 조금 바뀌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해마다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객관식만 나왔었지만, 이제 2021년도부터 다시 서술형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학기 때는 문항 숫자가 한 29문제. 그런데 이제 2학기 때는 26문제로 좀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문항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학기 때부터 문항 배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고점의 객관식이 3.9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4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통 점수가 4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틀려버리게 되면 4점이 그냥 탁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 문항 배점이 되게 높다는 게 조금 학생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선생님들께서 좀 변화를 많이 주신다는 부분이 약간의 개포고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포고의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개념 암기입니다. 무조건 선생님께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무조건 이해를 열심히 잘 한 다음에 철저하게 암기하고 숙지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그것들을 오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과학탐구는 자료 해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마다 그래프나 그림 자료는 꼭 나와요.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과 진로를 유념하고 있는 학생들은 요 1학년 때부터 요 그림 자료, 그래프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습관들을 잘 길러놔야지만 이 물화생지를 선택해서 이제 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난이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잘 다지고 나중에 원 수준으로 갔을 때에도 얼마든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러한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말장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가 맨 처음에 풀었을 때는 다 맞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료 분석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다 논리적 사고입니다.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그런 습관을 잘 들여서 본인이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런 것들이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 물론 수능형의 문제도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내신형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교과서의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절대로 안 읽고 가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선생님께서 좀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복적 학습이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잘 풀고 있는지, 응용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개포고의 패턴을 좀 보면요. 항상 중간고사는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만점자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의 이 1학기 중간고사는요, 그 전체 통합과학 수준에서도 제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사실상 점수를 다 맞을 정도로 만점을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해야지만 기말고사에서 어느 정도 또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틀릴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실수를 하지 않느냐, 누가 실수 안 하고 본인이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문과와 이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는 너무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대부분 막 원 수준의 문제를 끌어당겨가지고 어렵게 출제하시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 수준에서는 내긴 내지만 거기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 뭐 구석탱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내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사실 개포고는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전교생이 그래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은 거예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97점은 똑같지만 1등급 맞을 수 있는 인원은 9명이 아니라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명 늘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9명 정도가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많으면 한 11명, 뭐 12명, 그 정도까지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포고는 1등급 인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개포고는 일주일에 3시간의 통합과학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과학탐구 실험입니다. 사실 근데 과학탐구 실험 시간은 그냥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중에 실험을 하시는 내용들의 수행평가 부분들을 잘 작성해서 내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통합과학이 일주일에 3시간이다. 근데 그 중에서 2시간을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1시간을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시간의 진도를 나가시는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 진도를 빼시겠죠? 그래서 3시간 수업 동안 진행이 되는 그것들을 이제 지필고사로 보는 건데 지금 영역별 난이도로 한번 보실게요. 의외로 생명과학을 좀 어렵게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말장난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선생님께서 투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당겨서 오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하신다기보다는 투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짝 쿵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난이도가 살짝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래프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시고, 뭐 물리 원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시고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이제 중상 정도의 문제를 내시는데, 오히려 어떤 문제가 어렵냐면 그 물리 현상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지로 나오죠. 1, 2, 3, 4, 5번.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몇 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학생들이 제대로 모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막 어렵게 내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또 의외로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구과학을 선행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나 암기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를 출제하셨냐면 교과서에서 그림에 대한 부분을 내셨는데 그것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화석을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중요한 화석만 외웠다가 교과서를 보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절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점자 나오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별을 하시는 거지 엄청 어렵게 문제를 내신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화학은 어려운 문제 유형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무조건 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풀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봤던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수준한테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화학이 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에서 틀리는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으면 실제로 좋은 점수가 얻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1학기 때 중간고사 예상 범위는 이거 지금 다 1단원입니다. 전체 통합과학은 4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학기 진도는 1단원과 2단원까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단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우주의 탄생, 빅뱅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탄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탄생된 원소들의 특징을 배우고 걔네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이제 화학 결합까지 배웠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생명과학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소재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신소재는 물리 영역이지만 이 물리 영역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두 다 몽땅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여기는 물리라고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암기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우주가 탄생하는 빅뱅 여기가 약간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구과학 영역은 실제로 암기를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원소들의 결합, 여기는 화학 파트니까 대부분 화학 파트는요,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학을 이쪽 파트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우주 탄생과 이 생명체 파트 부분에서 좀 어렵게 내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는 이 영역 자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말 때 어려운 영역이 포함돼요. 그게 어디냐면 역학적 시스템이거든요. 물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게 물리다라는 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물리 싫어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남학생들 물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 여기가 너무 재밌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2학기보다는 1학기 때 기말고사의 물리 파트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이제 성적이 변별이 되면서 갈라지고 등급이 딱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는 너무 쉬우니까 제가 1학년 때 무조건 1등급을 제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학생들한테서 수업할 때도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2학년이 되면요. 이과 진로는 선택 과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를 각각 영역별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전교생 인원에서 인원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이 9명이 1등급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 1등급의 인원 숫자가 뭐 3명, 4명, 5명. 그러니까 지금 과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너무 힘들죠. 이미 이과 진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과학을 좋은 점수를 맞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원 수준의 내용들은 현저히 난이도가 증가됩니다.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조건 1학년 때 1등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은 모든 과목들이 골고루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을 선호해요.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나는 뭐 문과 진로니까 국어랑 영어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을 이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내신을 잘 챙겼고 이런 학생일수록 우리 대학에 와서 잘 적응하겠다라는 판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과목들이 1등급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1등급을 딸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2학년 때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수업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했더라도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완벽하게 암기한 학생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딱 진행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항상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OX 문제, 괄호 넣기 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 유형 다 봅니다. 일단 암기를 제대로 했는지 파악하는 건 OX와 단답형.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유형.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 제가 매주마다 내주는 과제물들은 당연히 학교 출판사의 문제도 주지만 학교 출판사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접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물들의 양이 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루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한다면 다 풀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다 해와야 하고 숙제 여부나 아니면 테스트 결과물들은 모두 다 어머니들께 전송을 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테스트 결과가 80점 미만이다. 그러면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공부해 올 시간을 줘요. 그리고 암기를 제대로 해오고 공부를 해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와서 재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시험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해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준비해 오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질문, 뭐 문자로나 카톡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중이 아닐 때는 이제 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학생들이 이제 복습하고 싶다, 그래서 동영상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제 수업이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날 저녁 수업이고요. 저녁 8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돼요. 전체는 이제 7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6번의 정규 수업과 1번의 직전 대비, 그래서 시험 전날에 오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그 앞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한 30분 정도 일찍 와서 재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거고 제가 학생들한테 모든 필기 자료 그리고 교과서 내용들 다 필기한 거 다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다 보고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서 수업 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이거는 내신에서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의 후기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1학년 때 통합과 1등급 따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시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노력한 만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